단순하지만 강력한 부와 성공의 비밀.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마스다 미츠 히로 지음, 정락정 옮김. 여는 글. 책상을 치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책상을 잘 치우면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강연을 처음 시작하던 무렵만 해도 사람들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그렇다. 책상과 사무실만 잘 청소해도 성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성공의 메커니즘을 안다면 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공의 비밀은 단순하다.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펼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타계한 경영학의 위대한 스승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다. 지식 근로자에게 시간은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나? 어떻게 시간을 절약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성과가 좀 나올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학생, 주부 등등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일과 마감 시한에 쫓기고 몰려오는 피로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자기 개발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도대체 왜 시간이 부족한 걸까? 바로 쓸데없는 일, 엉뚱한 일, 방해가 되는 일들이 너저분하게 우리 인생 곳곳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인재개발 전문가이자 성공학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의 책상과 빈자의 책상을 보라. 부자의 책상엔 절대로 너저분한 서류 더미가 없다. 그렇다. 너저분한 책상, 정신없는 사무실은 당신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다. 가뜩이나 부족한 체력, 돈, 그리고 시간을 온갖 잡다한 일들에 주먹구구식으로 쏟아붓고 있으니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사소한 서류나 중요한 스케줄만 망각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른다. 온갖 잡다한 일과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방황하는 사람, 인생이 너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과 장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발휘해 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신도 2년 전까지는 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 일에서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에 초조했다. 그래서 수많은 비즈니스 책이며 자기 개발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책을 읽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일주일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2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으로 일의 능률을 올리고 있다. 그 효과는 일의 능률에 그치지 않았다. 내 경험을 담아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열띤 호응 속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 컨설팅, 회사 운영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바빠서 힘들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이 오히려 여유로운 편이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다지 힘든 일도 아닌데 늘 바쁘고 정신없고 낑낑댔으며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했다.
지금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있으며 활기차고 일하는 게 즐겁다. 물론 가끔은 문제도 생기고 벽에도 부딪힌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그 과정에서 확실히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책상을 치우고 사무실을 치우고 안 보는 책들을 남들에게 선물하면서부터 나의 강점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치 녹슨 칼을 별이자 빛나는 보검이 된 것처럼 내가 실천한 청소는 크게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의 세 가지였다. 버리기를 실천하면서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우게 됐다. 닦기는 나의 머릿속에 깃든 온갖 잡념을 없애는 특효약이었다. 밀대 걸레와 행주를 쓰는 강한 육체 노동으로 사무실은 먼지가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는 순간 뇌리에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솟구치곤 했다. 나는 정리정돈의 습관을 들임으로써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해야 내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았고 거꾸로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나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게 됐다. 청소는 인생을 단순하게 만든다. 그것은 업무 또는 작업 능력을 10배 이상 향상시켜주고 최고의 자신을 발휘시켜주는 인생의 지혜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집중해야 할 진정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나는 청소에 감춰진 이 단순하고 강력한 힘에 청소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게 해주는 힘,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힘,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힘. 이 책은 일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전하는 청소력으로 일 속에서 빛을 발하는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장점과 단점, 개성,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싶다면 청소력을 실천해보자. 청소력을 실천하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자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1, 성공을 부르는 단순한 습관. 파트 2, 집중력을 높여주는 버리기 전략. 파트 3,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닦기 전략. 파트 4, 업무의 핵심을 찾아주는 정리정돈 전략. 파트 5, 꿈을 이루어주는 작심 3일 전략. 파트 6, 책상을 치우면 행운이 찾아온다. 이 중에서 몇 가지씩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 성공을 부르는 단순한 습관. 책상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 그 서류 어디 뒀더라? 상쾌한 아침 사무실 안, 원기 충천하여 일을 시작하려는 당신은 뜻밖의 문제에 부딪힌다. 여기에도 없네. 이상하다. 확실히 이 파일과 함께 둔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이 서랍 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지만 서류를 찾지 못해 초조함만 더해질 뿐이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처음엔 어디 있겠지 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 분노로 변하면서 폭발 직전에 이른다. 아, 가방 아니다. 그래, 가방이었어.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바보같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았는가?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정신적 손실은 의외로 크다. 아침의 원기 충전했던 기분이 어느새 사라지고 하루를 혼란과 산만한 정신으로 시작해야 한다. 필요한 것을 겨우 찾았을 때는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다. 그 사이에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달아나고 만다. 우리는 기한에 맞춰 계획을 세운다. 하루하루가 시간과의 싸움이다. 능률이 오르는 날은 조금이라도 앞당겨 일을 진행해 두고 싶어 한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날 또는 업무가 잔뜩 쌓여 있을 때 원하는 자료나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순조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 더구나 매일 그런 일이 수분에서 수십 분씩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라. 아무리 사소한 1, 2분이라고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1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이겠는가.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1년간 낭비하는 시간은 대략 150시간이라고 한다. 약 한 달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과 맞먹는다. 물론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은 아주 엄격하게 계산해서 나온 결과다. 없는 서류, 보이지 않는 물건을 찾느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낭비되는 여분의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은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주의 산만하고 어지러운 환경에서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언젠가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30대 엘리트들의 모임에 초청받아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의 주제는 청소력으로 일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약 50명이 모인 자리였는데 나는 강연을 하기에 앞서 그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문제에 대한 앙케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위는 뭔가 찾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예상했던 바다. 이어서 2위는 중요한 일이 뒷전으로 밀린다. 3위는 잡무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된다 였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세 가지 모두 확실히 일을 방해하는 적이다. 그 밖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메일 체크를 하느라 시간을 빼앗긴다. 어느새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동료와 잡담을 나눈다 등의 대답이 있었다. 그들이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집중해서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뭔가를 찾아 헤매거나 상사나 동료가 말을 걸어오고 예상하지 못한 잡무가 끼어들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제 시간에 할 일을 끝내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야근할 때는 그런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미 하루를 보내는 동안 힘을 다 써버린 데다 피로감만 들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생각만큼 성과를 올리지도 못한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회사 생활도 피곤하기 짝이 없고 인생도 제대로 풀릴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신의 주변 환경에 있다. 당신의 책상 위를 살펴보라.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꽉 막힌 듯한 기분과 능률이 오르지 않는 답답한 업무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나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무실은 당신 인생의 축소판이다. 어지러운 방은 당신의 인생이 어지럽다는 걸 말해준다. 너저분한 책상은 당신의 업무 성과가 너저분함을 말해준다. 부자의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없다. 어떤 사람의 인생과 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책상이나 방을 보면 된다. 어수선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수도 잦아진다. 모든 게 뒤죽박죽인 공간에서는 일에 몰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뭔가를 찾아 헤매느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희한하게도 지저분한 환경은 마이너스 자장이라도 발휘하는지 인간관계나 일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까지 한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다. 한번 꼬이면 계속 꼬여서 나쁜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난잡한 환경은 심신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회사에도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더럽고 난잡한 공간에서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고 다른 마이너스까지 끌어들인다. 당신의 사무실도 그렇게 해서 점점 너저분해지고 인생은 점점 꼬이기 시작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도산하는 회사를 보면 어김없이 사무실 안이 지저분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회사 또한 주변 환경이 매우 더럽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원인인 불필요한 것, 더러움, 난잡함을 제거하면 회사 실적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있다. 1980년대 뉴욕에서는 해마다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일어났다. 특히 지하철에서는 극악 범죄가 극성이어서 시민들이 지하철 타는 것을 기피할 정도였다. 미국 러트거즈 대학의 캐링 교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초로 지하철이 중범죄의 장소가 되는 원인이 더러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디 교통국장이었던 데이비드 건은 지하철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다. 모든 낙서를 지우는 데는 자그마치 5년이 걸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년 후부터 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1994년에는 절반으로 줄었고 이후 75%까지 감소했다. 오사카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도 낙서 제거 작업을 도입해 거칠고 문제가 많았던 학교가 훌륭하고 건전한 학교로 탈바꿈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는 비효율이 발붙일 틈이 없다.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업무 환경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다. 단 한 번의 청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청소가 지닌 위대한 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소는 거리와 학교, 회사와 개인을 밑바닥에서부터 부활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막연하게나마 청소가 가진 힘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꼬이고 중도 포기하는 일이 잦다 보니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했다. 청소에 정말 그런 힘이 있다면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더욱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도산하는 청소회사도 있지 않은가? 당장 나부터도 오랫동안 청소업에 종사했고 매일매일 주변을 깨끗이 하는데도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회사 도산, 이혼, 엄청난 빚, 개인 파산 등등 나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가 떨리도록 맛봤다. 한마디로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인 쓰레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나에게 구원의 빛을 던져준 것은 청소업을 하며 알게 된 친구였다. 어느 날 그는 대뜸 내 방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일어설 수 있는데 그렇게 살면 인생에 큰 죄를 짓는 거다. 친구는 우선 대청소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오래도록 굳게 닫혀있던 내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 다음 방 안의 물건들을 바깥으로 내치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았다. 야, 그걸 버리면 어떻게 해? 낡은 밥솥, 꼬질꼬질 때가 묻은 냉장고까지 내버렸다. 그 다음으로 친구는 바닥과 벽을 닦기 시작했다. 그냥 닦는 게 아니었다. 윤이 나도록 마치 이사를 와서 새로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깨끗이 닦았다. 자,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없었다. 방은 마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신천지 마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했다. 온갖 잡념과 분노와 회한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눈을 탁하게 만들던 더러운 이불이며 빨래, 냄새나는 양말이 불쏘시개로 사라졌다. 입안을 역겹게 만들던 오래되고 상한 음식물도 깡그리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나와 친구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다음 재활용센터에서 새것처럼 깨끗한 가재 도구를 마련했다. 책상, 의자, 옷장, 옷 몇 벌, 양말 몇 켤레, 밥솥, 작은 냉장고, 이불, 더럽고 너저분한 잡동사니가 모두 사라지자 방이 2배는 넓어 보였다. 좁은 창틀로 환한 빛과 신선한 바람이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그날 이후 밑바닥 생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작은 지역 신문에 원고를 기고했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를 알려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은 붓다 마냥 청소의 힘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청소가 위력을 발휘하는 데는 하나의 위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로 마음의 힘이었다. 그것도 적극적인 마음의 힘 말이다. 나는 청소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은 따분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좋은 일은커녕 오히려 나쁜 일만 생겼다. 하지만 그날 친구가 청소를 해주었을 때는 위대한 힘이 생겨났다. 나의 밑바닥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었다. 나의 재기를 바라는 친구의 마음, 그리고 친구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마음이 합쳐지면서 청소의 위력이 마침내 드러났던 것이다. 이처럼 청소의 힘과 적극적인 마음의 힘이 융합하여 생기는 강력한 힘을 나는 청소력이라 이름 붙였다. 나는 쓰레기를 끌어안은 채 사는 게 아닐까. 청소력에는 2가지 힘이 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과 플러스를 창출하는 청소력이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난잡한 공간에서 나쁜 에너지를 제거한다는 강력한 생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공간의 실현과 동시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것이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 습기 제거가 그것이다.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청소력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한 공간을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닦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공간에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내 플러스의 소용돌이를 일으킴으로써 발전과 번영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 2가지 청소력으로 개인, 기업,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청소력을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의 작업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야 한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의 책상 위는 깨끗한가? 서랍 속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서류는 파일링 되어 있는가? 가방 안에는 필요한 물건만 들어있는가? 컴퓨터 화면은 깨끗한가?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어떤가? 당신의 작업 환경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럽고 너저분한가? 다음으로 최근의 작업에 대해 생각해보자. 일은 능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또 비전과 초점이 분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에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가? 당신은 아마도 작업 환경의 청결도와 일의 성과가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주변 환경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다.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막혀있는 상태라면 작업 환경도 뒤죽박죽일 것이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일하고 있다면 당신 주변도 보기 좋게 잘 정돈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실상,
즉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청소력의 출발점이다. 왜 당연한 것을 빙빙 돌려서 강조하느냐고 묻고 싶은가? 당연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못 해내기 때문이다. 남의 눈으로 보면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꼭 끌어안은 채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쓰레기는 쓰레기, 잡동사니는 잡동사니임을 인정하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은 출발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과 같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모르고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사무실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널려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면서 비즈니스와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못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자신의 현재 상태부터 직시해야 한다. 빚에 시달리는 것은 실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몸이 상하는 것은 분수와 능력에 맞지 않게 과중한 일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괜찮아, 회사는 계속 발전할 거야 하며 선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결과다. 만일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졌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방과 책상과 사무실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떠올려 보라. 그리하면 인생과 비즈니스의 현황에 대해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시험을 잘 치르려면 정답이 아니라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 현상을 올바로 직시할 수 있다면 문제의 80%는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직시하라. 더러운 때를 반들거리는 윤기로 착각하지 마라. 당신의 너저분한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라. 이처럼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의 위대한 힘이다. 파트 2. 집중력을 높여주는 버리기 전략. 불안한 것을 버리는 것으로 말끔히. 이번 장에서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의 3가지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다. 그 3가지 기술이란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을 말한다. 먼저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가장 빠른 버리기에 대해 알아보자. 넘쳐나는 정보와 서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과 직장에서의 버리기는 꼭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쓰레기와 먼지, 불필요한 것이 잔뜩 쌓여있는 난잡한 공간에서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마이너스 에너지는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즉, 당신은 의욕상실이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항상 초조하다. 그 결과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당신은 항상 책상 위에 산적해 있는 서류를 뒤척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하며 뭔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애써 찾아낸 서류가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당신을 미로 속으로 몰아넣는 마이너스 에너지의 원인인 불필요한 것을 버리자. 청소력에서 마이너스를 버리는 것은 당신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버리기를 실천하는 동안 당신의 방황은 끝난 것이다. 마치 뒤엉킨 실이 풀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그 과정을 이미지화해보자.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와 산적해 있는 책을 말끔히 버린 뒤에 필요한 것만 남아있는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상상만 해도 말끔한 기분이 되지 않는가? 책장에도 자주 읽는 책과 필요한 책만 꽂혀 있어 산뜻한 느낌을 준다. 마이너스 에너지의 유혹 1. 아깝다. 실제로 버리기 작업에 들어갈 때 맨 처음 직면하는 유혹은 크게 2가지다. 아깝다는 생각과 아직 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막상 버린다고 생각하니 꽤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판단 기준은 하나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할지 안 할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버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라. 프리마켓과 넷 옥션에서 파는 것처럼 리사이클 하려는 생각도 들겠지만 처분해야 하는 시기가 명확히 결정되어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획이 무산되어 몇 년이나 아까운 시리즈를 보관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권하지 않겠다. 마이너스 에너지의 유혹이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에서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이 많이 나온다.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지 않은가? 나도 산더미 같은 자료를 보관한 적이 있었다. 뭔가를 버리려고 할 때 두 번째 드는 유혹은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 보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곧 올 것 같지만 언젠가에 해당하는 때가 온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나는 청소력을 결심하고서 모아두었던 수많은 자료를 내다 버렸다. 그리고 버린 지 6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언젠가라고 이름 붙여진 것을 버림으로써 터무니없는 미래에 대한 기약을 떨쳐버리자. 마이너스 에너지의 유혹 3. 과거의 영광. 세 번째 유혹은 과거의 영광과 추억이다. 과거에 얽힌 것도 좀처럼 버리기 어렵다. 빛나는 영광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버림으로써 과거로 숨으려는 당신을 다잡을 수 있다. 당신은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한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내닫는데도 청소력이 필요하다. 뭔가를 버리고자 할 때 직면하는 유혹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두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 좋다. 이런 유혹들을 의식하는 것은 청소력을 실천할 때 큰 도움이 되므로 기억해 두자. 미련과 불안감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라. 버리는 것의 힘은 우리가 직장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 또한 다시금 실천을 반복하고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청소력을 실천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메일을 받았는데 버리기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았다. 5봉지 버렸다. 10봉지 버렸다고 하며 마치 경쟁하듯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는 4톤 트럭 2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든 적든 버린 내용에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마음이 산뜻해지고 적극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버리기를 통해 시냇물이 맑게 졸졸 흐르듯이 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과거의 영광과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버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데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 이 버리는 행위를 계속해 나갈 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과거로 숨어들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신을 되찾는 것이 버리기의 목표다. 성공을 이루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 순간이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마침내 눈부신 성공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산다. 하지만 10년 전 오늘을 생각해 보라. 그때는 10년 후를 얼마나 불안해했는가. 그런데 지금 오늘 당신은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 막상 닥쳐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미래를 불안해한다.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어쩔 수 없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생각을 청소하고 오늘을 열심히 산다면 후회스럽던 지난날이 멋진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된다. 이 순간만을 남기고 모두 버려라. 어렸을 때 우리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녹초가 될 때까지 꿈속에서 놀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과거와 미래에 속박되어 살고 있다. 현재의 나 자신은 꼼짝 못하게 가둔 채 말이다. 자, 이제부터 버리기를 실천하여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찾아라. 샘솟는 상쾌한 에너지가 당신을 일에서 빛나게 해줄 것이다. 파트 3.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닦기 전략. 더러움을 닦아내면 문제의 뿌리가 드러난다. 청소는 현대인이 갈망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첩경이다.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복잡하게 꼬인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의 보고인 우리 마음이 흐려져서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악하지 못해서다. 마음의 더러움을 닦아내야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부엌 그의 레인지 후드를 반짝반짝 닦아 놓았을 때의 산뜻함, 유리창을 투명하게 닦았을 때의 상쾌함을 떠올려 보라. 열심히 닦아 더러움을 제거한 후 반짝반짝 윤이 나는 싱크대와 유리창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닦기와 더러움 제거는 마음속의 문제를 없애는 행위와 무척 닮아 있다. 원래 깨끗했지만 더러움이 묻은 것을 보고 닦아내는 행위는 마음속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마음속의 찌꺼기가 사라지면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닦는 요령을 습득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일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한다. 직장인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당신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자신의 마음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이지 상대가 어떤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대의 마음은 바꿀 수 없다는 게 마음의 법칙이다. 과거를 떠올려 보자. 상대의 마음을 당신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적이 있는가? 상대가 납득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게 되고 때로는 다툼을 벌인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인간관계로 인해 트러블을 겪는 일이 드물다.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면 복잡하고 비비 꼬여있던 마음마저 어느새 가벼워진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상대의 입장과 마음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내 마음속에 잡념이 많고 잡음이 울리는데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청소력은 닦기를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평정을 얻는 방법이다. 또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수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더러움을 닦아내면 마음이 풍족해진다.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게 된다. 눈으로는 깨끗해진 곳을 볼 뿐이지만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긍정적인 말 등이 스며드는 효과가 있다. 멋진 말로 자신을 치료한다. 상처받았을 때와 기분이 침울할 때는 천천히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준다. 물론 위로의 말은 가족이나 친구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이해하고 멋진 말을 걸어주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만큼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천히 닦으면서 침울해져 있는 또 다른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어라. 나는 네 아픔을 알고 있어 라고 말이다. 말이 마음에 스며들면 감정을 토해내면서 아프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해보자. 그러면 눈물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강력한 말로 자신에게 용기를 준다. 강력한 말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커다란 효과가 있다. 조금 더 분발하고 싶을 때, 용기가 없고 결단이 서지 않을 때 친구처럼 강력하게 위로해 주자. 책상과 테이블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아.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너는 꼭 성공하리라고 믿어.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은 자기 예언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스스로를 칭찬한다. 회사에 출근하면 화가 나는 일은 많은데 칭찬받는 일은 드물다. 아무도 당신을 칭찬해주지 않으면 닦으면서 스스로를 칭찬해보자. 쑥스러울 정도로 칭찬해도 좋다. 자신을 분발시키는데 칭찬만큼 좋은 것은 없다. 넌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고 주부 역할을 다 하다니 정말 훌륭해. 너는 대단해. 난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할수록 신경 쓰고 있는 건 말이야. 오늘은 피곤한데도 전혀 내색도 하지 않고 가족을 기쁘게 해줬어. 모두 좋아하고 있잖아.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병에 걸린 마음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말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왔다. 이를 언령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말을 자주 쓰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도 멋진 말과 닦기의 조합은 마음 깊은 곳까지 와 닿는다. 마루를 닦으면서 컴퓨터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서 화장대 거울을 닦으면서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아낌없이 들려주자. 파트 4. 업무의 핵심을 찾아주는 정리정돈 전략. 청소력에서 정리정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정리정돈을 실천하면 어떤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 명확함의 에너지를 나는 확실히라고 부르고 있다. 정리정돈을 실천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버리기로 말끔히, 닦기로 산뜻하게 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당신의 책상 위에 갖가지 물건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하자. 버리기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닦기로 더러움을 제거한다. 그 결과 책상 위에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아있다. 만약 책상 위에 펜, 가위, 호치키스가 남아있다고 하자. 이 세 가지가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남은 물건의 쓰임새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펜은 종이에 정보를 쓸 때 필요한 도구다. 가위는 종이를 자를 때 필요한 도구다. 호치키스는 종이를 묶을 때 필요한 도구다. 남은 물건을 통해 당신의 행동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이 세 가지를 자주 사용한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 펜, 가위, 호치키스를 눈에 잘 띄고 쉽게 손 닿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간단하게 비유했지만 이것을 이미지화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에너지가 전해져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남겨진 것이 명확해지면서 정리정돈을 통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주변의 것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해진다.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명확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몰두할 수 있다. 그 결과 실현 속도가 빨라진다. 성공하는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사장은 로스앤젤레스와 도쿄에서 수입주택을
설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주창하는 청소력을 높게 평가하는 분이다. 한 번은 그가 운영하는 도쿄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고 놀랐다. 컴퓨터 등의 전기 기기 배선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틈에도 먼지 하나 없었다. 책상 서랍이며 파일 관리, 가방 안에 이르기까지 정리정돈이 완벽한 상태였다. 사장 스스로 성공과 정리정돈은 비례한다고 단언할 정도다. 그는 항상 머릿속을 맑게 해두고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 다음 일에 집중했다. 그 토대가 되는 것이 정리정돈이 완벽한 주변 환경이었다. 그에게 정리정돈은 도쿄와 미국에서 거둔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나 또한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진화한 것으로 이 정리정돈을 꼽을 수 있다. 첫 책을 집필할 때는 이렇게까지 라고 할 정도로 물건을 많이 버렸지만 작년 말경부터 정리정돈의 실천에 힘을 쏟고 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리정돈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정리정돈을 실천하면 미래가 잘 보인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미래의 비전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갖게 된 덕분이다. 미래의 비전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하는 능력을 갖게 된 덕분이다. 청소력을 실천하다 보면 초능력이 생길지도 모른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배 이상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정도로 청소력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파트 5. 꿈을 이루어주는 작심삼일 전략. 계속하는 힘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 작업 환경과 마음속에서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동안 무심코 또는 번거롭게 여기며 했던 청소에 어떤 힘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가. 독자들이 여기까지 읽고 꼭 실천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저자로서는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청소력은 실천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동이 환경을 바꾸고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간다. 당신은 청소력을 실천함으로써 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열쇠는 바로 지속하는 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신은 꾸준히 계속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항상 어중간하게 그만두는 타입인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하다가도 일주일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얼마 못 가 중단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자신에 대해 회의감이 들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열정은 있으나 끈기가 부족한 게 항상 고민이었다. 수많은 성공 지침서를 읽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고 굳게 결심해도 3일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버리곤 했다. 따분하지만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 스스로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번에도 오래 못 갈 거야. 난 항상 어중간하게 일을 끝내곤 하잖아 하고 말이다. 그런 나 자신이 너무 괴로웠고 실패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작심삼일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청소력 상급자에게는 이미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작심삼일로 끝나는가를 해명하고 계속하는 힘으로 새로 부활한 작심삼일을 전수하겠다. 그동안 최대의 적이었던 작심삼일을 정복해 최강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렇다.
오래 계속하지 않는 것. 문득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진 나는 작심삼일의 어원을 알아보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교에서 온 말이었다. 작심삼일의 어원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옛날에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출가해서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요즘 같으면 조직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라든가 인간관계에 지쳤다 또는 경쟁사회에 신물이 났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옛날 사람은 그 도피처로 불가에 입문했다. 그러나 도피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에서 머리를 깎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그렇게 출가했지만 막상 수행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깨달음의 길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져 도망쳐온 사회가 차라리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된 수행의 길을 견디지 못하고 머리가 자라는 대로 속세로 돌아가곤 했다. 이처럼 이들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 것을 일컬어 작심삼일이라고 불렀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설이 더 있지만 보통은 결심한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빈정거리는 말로 쓰거나 마치 그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인 양 자기 변명으로 삼기도 한다. 뭔가 새롭게 결심하고 목표를 세운 일이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작심삼일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흘마다 작심삼일 플랜을 짜라. 강렬히 작심삼일로 시작하는 방법은 청소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힘을 부여해 준다. 나는 청소력 실천에 익숙해져 있어 일을 할 때도 작심삼일법을 이용하고 있다. 작심삼일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책을 집필할 때도 작심삼일법을 이용해 몰두한다. 단기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과도 높다. 3일도 못 가서 중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3일간 집중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오랫동안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었지만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강력한 아군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작심삼일 플랜의 예, 제목, 책상 주변을 정리하는 작심삼일, 1일째 불필요한 서류를 버린다. 2일째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 3일째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버리고 데스크 주변을 말끔히 한다. 자, 실행해 보자. 이것으로 당신은 지속하는 힘을 손에 넣었다. 성공의 문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는 것을 상상해 보자. 파트 6. 책상을 치우면 행운이 찾아온다. 청소력이 가르쳐주는 일의 본질. 이제까지 일에서 최고의 당신을 발휘하기 위한 청소력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력을 계속 실천하면 반드시 최고로 빛나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청소력은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처음엔 서류 한 장을 버리거나 책상을 한번 닦는 일로 시작한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둘러싼 마이너스 에너지의 요인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청소력을 실천할 때 당신 주변의 마이너스 에너지는 없어지고 대신 플러스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그와 동시에 당신 마음속에서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의 반복 실천이 당신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답답했던 마음이 점차 안개가 걷히듯이 상쾌해진다.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일순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점차 당신의 주변 환경이 말끔해지고 이에 비례해 당신의 마음도 명확해질 것이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모든 것에 대해 명확히 대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명확히 보인다. 자신을 확실히 알게 되면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청소력을 실천하면 처음에는
호전 반응이라는 나쁜 증상을 겪는 사람도 있다. 이상하게 초조하고 울적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 안의 에너지가 변화를 맞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럴 때는 청소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내가 도입한 것이 작심 3일법이다. 3일간 집중해 마이너스 에너지를 몰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단념하지 말고 계속하라. 왜 일이 막히는 걸까? 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걸까? 도대체 나한테 일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에 명확히 대답할 수 있게 된다. 청소력을 실천해 나가면 그 도달점에서 당신 안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그 본질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이 주변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빼앗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주변에 에너지를 주고 있다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 것이다. 그들도 당신처럼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깃들 것이다. 반면 당신이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당신 주변에는 웃는 얼굴이 점점 사라진다. 대신 빼앗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지극히 단순한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주는 만큼 받게 마련이고 빼앗은 만큼 나도 빼앗길 것이다. 은하계도 바깥쪽을 향해 에너지를 주고 있다. 태양 또한 에너지를 주는 존재다. 지구는 대자연을 키워주고 있다. 대자연 또한 베풀고 있다. 숲의 나무들은 태양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배출하고 있다. 꽃들은 계절마다 아름다움과 향기를 내뿜는다.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개성을 한껏 발휘하며 베풀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야말로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운데 당신은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단순하면서도 궁극적인 본질을 아는 것, 이것이 청소력의 도달 지점이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는 사람이란 나는 청소력을 실천해 나의 강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최고의 자신을 발휘해 살아가고 있다. 매일 빛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나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 그 법칙이란 최고의 자신을 주변에도 주는 것이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현실의 법칙에서 보면 주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더 커다란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주면 주는 만큼 늘어난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자신을 발휘하고 그것을 주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청소력을 실천하라.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의 실천을 통해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길 바란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은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겠다는 다짐으로 걸레질을 한번 해보자. 그 작은 행동으로부터 당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한번 닦았다고 하는 성과가 당신 안에 남기 때문이다. 그것을 실감해 보라. 행동으로 옮겨 성과를 낸 자기 자신을 확실히 칭찬해 주어라.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하나하나 성공을 쌓아 나가는 기쁨을 음미하라. 에너지가 퐁퐁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뭔가를 주고 싶은 행동으로 분출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산뜻함으로 발랄한 모습으로 소생하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다.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빛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하라. 오늘 하루도 1mm 더 성장했음을 느끼며 살아가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당신이 되라. 청소력을 통해
최고의 자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세상과 사람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전 세계로 청소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 전 세계인들에게 청소력을 알린다는 원대한 뜻을 품고 오늘도 걸레를 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와 성공의 비밀.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